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내용은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라는 이 책에서 일부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라즐로 북이라는 분인데요. 이 라즐로 북은 구글의 최고 인적 자원 책임자 CHRO이고요. 인사 담당 수석 부사장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 5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에서 직원 채용에서 역량 개발 지원, 동기부여까지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사람 운영 부분을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자유와 이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자료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 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실제 구글에서 일하는 분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펙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예일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인사 담당 부사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회사 맥킨지 컨설턴트를 거쳤고 2006년에 구글을 합류합니다. 정말 화려한 이력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고요. 실제 하버드 대학보다 25배나 입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구글에 입사하는 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글의 가장 큰 자산이 행복하게 일하는 직원들을 책임지는 거다. 구글의 그 행복하게 일하게 만드는 게 이분의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좀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고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멋지다라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구글이라는 이 회사는 주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과감 없이 공개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실제 구글의 문화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굉장히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런 책을 또 나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하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조금 쉽진 않고 인사 담당자가 이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재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적으로도 좀 봐주면 내가 인재로서 성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애덤 그랜트가 쓴 책 Give and Take의 일부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덤이 이제 어떤 대학의 기금 모집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유급 직원들을 관찰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보통 이제 전화를 걸어서 기부를 요청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직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A 집단에게는 주어진 일을 그대로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B 집단에게는 그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편익과 관련해서 다른 직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 집단이고요. 그러니까 학습하거나 이제 돈에 관련되거나 개인적인 편익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C 집단에게는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장학금 덕분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한 이야기를 읽게 했어요. 장학금을 이제 실제 그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을 대학이니까 장학금 기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화를 계속 하는 건데, 처음엔 그냥 뭐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죠. 이제 장학금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장학금 덕분에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전화를 했다가 C 집단은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A, B 집단은 비슷했어요. 결과가 그렇게 성과가 큰 차이가 없었고, C 집단이 거둔 성과가 아주 크게 향상이 됐다고요. 실제 C 집단이 한 주에 9건 정도에 그치던 기부 약속을 무려 23건이나 받아냈다고요. 성과로 치자면 155%가 한꺼번에 상승을 한 거예요. 개선이 되었고, 기부 액수도 1288달러에서 3130달러로 143%가 늘어났어요. 엄청나죠? 이 결과를 이제 확인한 애덤은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크게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실제로 만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직접 장학금 수혜자를 만나게 했어요. 크게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5분간 질문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 결과가 더 놀라웠다고 해요. 실제 그 다음 달에 그 장학금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을 만났던 그 기금 모집자는 기금 모집 성과가 무려 4배가 이상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 효과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 직원들로 하여금 그 자기가 돕는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동기부여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돈을 벌고 경력을 쌓는 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 그것이 어떤 나에게 뭐 주는 혜택이 많고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게 이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게 얼마나 큰지, 그 일에 대한 동기부여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기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보다 자신은 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오직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일이 내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실제 그분들 만나면서 이제 저도 영감을 얻는 게 뭐냐면, 코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들이 찾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제가 도와드리는 일을 찾는데 도와드리는 일을 제가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좋아하는 일, 자신이 정말 꿈꾸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찾고 그 일을 잘 돼서 취업까지 하신 거예요. 취업까지 하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셨어. 코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진짜 좋아하는 직장에서 제가 매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내가 그 영감을 주고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실제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되고 있고, 실제 그때 팀 내에서 진짜 실적이 2위 이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과를 내고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아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 자체가 너무나 자신의 사명하고도 맞고 자기에서 일에서도 가치를 느끼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분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행복한 모습을 딱 제가 딱 보면서 느껴지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나 보람된다. 이 일은 너무나 좋다. 라는 생각. 아, 내 일이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구나. 내 일이, 이 일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진짜 큰 가치를 준다. 라는 그 일이라는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저는 어떤 것보다 의미와 생각, 그 일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게 이제 제 사명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나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지, 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큰 보람을 갖고 세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때처럼 그 행복함이 없어요. 그 정도의 행복감을 저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정도로 사람을 감명 깊게 하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막 도전하기도 하고,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실제 강연이나 뭐 방송에도 출연을 해보고, 저는 원래 그런 것들을 잘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 안 하던 것들까지 하게 만드는 힘을 주더라고요. 그 동기부여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예요. 하나는 그저 하나의 일, 자기 일에 대한 바라보는 방식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 에이미 브제스니 예프스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자기는 그냥 그저 하나의 일로 바라보는 게 한 가지예요. 자기 일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그런 한 가지의 방식이 있죠. 자기 일을 바라보는 방식. 두 번째는 경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취를 하거나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떤 곳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해. 나는 성취할 거야. 여기에서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경력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천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충족감의 원천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삶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기쁨, 충족감, 이게 천직이다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일의 성과들도 달라지고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일에서 느껴지는 기쁨, 행복감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지금 하는 일을 천직처럼 생각해라. 그 일이 천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이 쉬웠으면 여러분들이 다 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천직처럼 생각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고 저도 많이 일해서 최대한 보람을 느끼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진짜 내가 기여가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천직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하게 정말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없으면 지금 하는 일을 최대한 매진을 하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면 좋은데 그게 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쉽게 가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사명감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그 일들을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됐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